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 진행할 텐데요. 오늘 얘기는 실제 영화로도 제작이 돼 영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금을 조금 깔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나도 이거 막 이렇게 잘 하고 싶다. 막 중간중간 끊으면서. 팅지엠마 인유에 신의 혁명 나오나요? 네, 신의 혁명 얘기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 대만 가잖아. 그래서 대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거슬러 올라가다 이까지 올라갔어. 자, 음악이 좀 크구나. 이렇게 음악이 나오다가 제가 거슬리면 끌 거니까. 자, 好的那首现在开始我们讲一下. 자, 지금부터는요. 일단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중국의 그냥 근현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때는 다시 지난번처럼 1800년대 말 그냥 19세기로 돌아갈게요. 자, 다시 지난주처럼 19세기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84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말씀해 드렸는데 아직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1840年到1842年就有了什么战争啊？大家还记得吗？还记得吗？ 아직 기억하는 사람? 그렇죠. 티엔차이시시 쇼더 뚜에 19세기에는 뭐 아편 전쟁이 있었고요. 서양권은 다 배척하는 은화당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청조가 있을 때였어요. 아직은 청나라라는 이름으로 이 19세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때는 말이 좋아서 뭐 종이호랑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때 중국은 종이호랑이였다, 덩치만 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말로 그 당시의 중국은요. 그냥 중국 사람 없지. 그 당시의 중국은 그냥 서구 열강의 빵 셔틀이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때 중국은 그냥 덩치만 졸라 크고 뭐 이렇게 힘이 없는 이빨 빠진 그냥 빵 셔틀이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수업하시기가 조금 편하세요. 근데 이 혼란의 시기에 비지 꺼요. 알겠어. 빵 셔틀이었어. 근데 이 혼란의 시기에 백성들은 되게 고통스러웠겠지. 근데 백성들은 고통스러웠는데 이 말도 되게 웃긴 게 그때는 백성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이 당시 중국에는 뭐 백성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냥 진짜 다들 이게 뭐야, 이게 세상이야 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빵 셔틀 시기였으니까. 근데 이런 시국에 이제 영웅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산당, 이 사람은 분명히 국민당의 창시자인데 지금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중국인들도 이 사람을 국부라고 하고 대만에서도 이 사람을 국부라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티엔차이시시 오늘 좋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난세에서 영웅이 나타나죠. 순원이 등장해요. 여러분은 손문이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순원이 등장을 합니다. 손문이 등장을 해요. 손문은 1866년생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1866년생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뭐 혁명가, 정치가는 아니었고 원래는 의대 오빠였어요. 원래는 의대 오빠. 얼굴이 잘생겼다? 되게 잘생긴 의대 오빠였어요. 근데 손문은요. 광동성에서 태어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동성. 그래서 광동성 그때 왜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 조그만 전만한 그 홍콩은 막 영국이 가져가고 그 옆에 있는 마카오는 그때 또 포르투갈이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쪽 강동성 지역에는 서양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원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서양 그 문물에 대해서 그냥 많이 접하게 됐었던 거예요. 지리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영웅이 될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 80년대 말에는 그 중국 내에서는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니까 정말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때 청나라 인구가 한 4억 정도 됐거든요. 수많은 중국인들이 돈 벌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서구 열강으로 잘 사는 나라로 가가지고 뭐 사탕수수밭에 가서 일도 하고 노가다, 그러니까 되게 정말 진짜 초저렴한 인력으로 돈을 벌어올 때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의대 오빠인 그 순원의 형아도 그
하와이로 가가지고 사탕수수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원은 그때 형아 따라서 하와이 그러니까 되게 잘 살아서 하와이 가고 막 서양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형 따라서 하와이 갔다가 이렇게 서양 문물을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되고 민주주의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홍콩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의대를 마치긴 했어. 근데 자기는 의사보다는 좀 더 뜻이 있는 일을 하려고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막 이렇게 혁명 동지들을 이렇게 모으고 유학파 혁명 동지들을 막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빠는 잘생겼어. 거기에 의대 오빠야. 거기에 유학파야. 그러니까 중국 젊은이들이 보기에 와 되게 막 깨어있는 막 신지식인 같고 동경스럽고 막 멋있는 거지. 그래서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혁명 활동을 이어가요. 그러다가 혁명 활동을 이어가다가 이때 중요한 게 혁명 활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혁명이고 지랄이고 뭘 하려면 아니요 혁명이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죄송해요. 자, 혁명이고 뭐라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손문에게 돈줄을 대줄 거 아니야. 누군가는 손문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이때 손문에게 돈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때에 돈을 준 사람이 찰리송이라고 해가지고요. 송자수.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이름은 송자슈 그리고 찰리송이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찰리송이라는 돈 많은 자산가가 있었어요. 목사였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실질적으로는. 자산가 찰리송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자, 이때부터 이제 순원, 그리고 이 자산가 얘기가 좀 시작됩니다. 우선은 여러분한테 이미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손문에게는 손문이란 사람이 있었고요. 약간 느끼하긴 하지만 의대생인 거 감안하고, 유학파 오빠인 거를 감안하면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에요. 자, 이게 순원의 모습이고요. 자, 순원은 중국 현지에서는 이제 손중산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실제 이름이 검색이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아주 위대한 사상가, 혁명가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도 순원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뭔가 낯익은데, 이 얼굴이 낯익어요? 누구 닮았나?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한 찰리송은 보기에도 돈 많게 생겼죠. 약간 그냥 보기에도 돈 많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자산가예요. 이 사람에게는 딸이 3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딸이 3명이 있었어. 자, 딸 이름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자, 이 사람한테는 딸이 3명이 있었어요. 큰 딸은 송아이링, 송애령. 둘째 딸은 송칭링, 송경령. 셋째 딸은 송메이링, 송미령. 이렇게 3딸이 있었어요. 자, 우선 이따가 잠시 후에는 그 영화로 샷을 보여드릴 거라서 굉장히 미인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는 큰 딸은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어요. 자, 큰 딸 송아이링이고요. 이 큰 딸은 나중에 자라서 중국의 금융자산가인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요. 그 공자이 씨랑 결혼을 하고요. 공상희 씨인가? 이분이랑 결혼을 해요. 약간 그림자님 닮지 않았어요? 그림자님 오셨나요? 나 그림자님인 줄. 중국 은행 재벌이에요. 금융가의 재벌. 진짜 존만한 남자랑 결혼을 하고요. 둘째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둘째는 송칭리인데요. 둘째는 아빠 친구 손문이랑 결혼을 해요. 자,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이 둘째는 송칭링인데요. 이 둘째는 아빠의 친구였던 순원이랑 결혼을 해요. 둘째 송혜교. 쟤 누구야? 빛나는 구슬 빛나지 않는구만. 아빠 친구였던 순원의 와이프예요. 근데 이 여자가 중국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잘난 척 하실 수 있으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송칭리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송칭리 되게 예뻤어요. 그리고 어느 집이나 요거는 순원이랑 송칭리 실제 결혼 장면이고요. 이때 송칭링은 22岁, 22살이었고 아빠 친구였던 순원은 49岁, 49살이었어요. 22살, 49살.
이것도 입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둘은 열렬히 사랑했대요. 네. 22살일 때 49살이었어요. 그래서 아빠 친구가 너무 늙어가지고 너무 결혼 생활을 짧게밖에 못했어요. 결혼 생활을 한 건 10년밖에 못했어요. 59세에 수선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제 남편은 먼저 갔죠. 그리고 막내딸, 어느 집이나 막내딸이 되게 예쁘잖아요. 셋째 딸이. 이 집도 그랬어요. 이 집도 막내딸,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 이 집도 예뻤어요. 자, 막내딸은요, 제 생각에는 막내딸이 되게 예쁜 것 같아, 실제로. 막내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막내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자, 둘째 딸은 국부 1호 수준원이랑 결혼을 했고요. 막내딸은 장지예스, 막내딸은 장계석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져요. 자, 막내딸은 장지예스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뒤에 사진은 이제 장계석이랑 이 송메이링이랑 노후를 보낼 때의 모습들이고요. 송메이링은 되게 장수예요. 106세까지 살아요.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장수를 해요. 106세까지 살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요. 106세까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다시 잠깐 실제 역사 이야기에 돌아가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자, 찰리송에게는 세 딸이 있었고 세 딸의 이름은 송아이링, 송칭링, 송메이링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빠 찰리송은 당시의 재력가였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집에서 이렇게 가정교사 부축 해가지고 영어랑 뭐 이렇게 서양 문물을 다 가르쳐요. 애들한테 가르치고 애들을 늘 얘기해요. 너희는 신중국어의 신女性이 돼야 된다. 너희가 신중국어를 이끌어갈 신여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한테, 그 조그만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 너희는 신중국을 이끌 신여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 애기인 애기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든요.